오늘 그 말씀드릴 주제는 헤라크레이토스라는 인물. 근데 헤라크레이토스야말로 우리가 서양 철학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꼭 알아야만 하는 중요한 인물이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태어나고 활약한 곳은 흑해 있고 여기 터키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왜 이쪽으로 이제 히랍이 있고 이러면 여기 에게 바다가 있고 그러면 여기 그 에베소 우리가 성서에 에베소서라고 그러는 게 있잖아요. 이게 에페수스라고 그러는데 이 에베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우리가 이오니아라고 그러는 거죠. 여기가 이제 마케도니아고 여기가 원래 히랍 철학의 사실은 발원지죠. 지금 이오니아 학파들이라는 게. 근데 그 중에서 뭐 가장 걸출한 인물이죠. 근데 우리가 소위 그 지금 요한복음도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그러고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대개 100년 이후로 보거든요. AD 100년 이후로 보는데 마태마가 누가복음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에베소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에베소 사람이 바로 헤라크레이토스고 헤라크레이토스가 처음에 제일 먼저 로고스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로고스라는 말이 철학화되는 건 헤라크레이토스에서 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뭔가 그 전승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라크레이토스라는 사람은 아주 그 생물 연대라는 거 알 길이 없죠. 그냥 BC 500년경에 활약한 것이 확실해요. 그리고 이 헤라크레이토스가 실존 인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헤라크레이토스 자신이 피타고라스에 대한 평을 정확하게 했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보다는 후대 사람이고, 파르메니데스가 이 헤라크레이토스를 까든가, 그래서 파르메니데스는 한 헤라크레이토스보다 25세 정도 연할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파르메니데스의 적수였고 비판의 대상이었고 또 헤라크레이토스는 피타고라스를 또 깠고 이 관계에서 헤라크레이토스라는 인물이 리얼한 당시 문제가 됐던 사상가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죠. 근데 그 유명한 말로 헤라크레이토스가 그 유명한 저술을 한 권 남겼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저술이라는 것이 있었냐 없었냐 가지고 지금 말이 많거든요. 말이 많건데 내가 보기에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학자들은 그것이 논술 형식이 아니라 그것이 일종의 말씀 모음 형태였을 것이다. 좌우지간 그 책은 현재 남아있질 않아요. 헤라크레이토스 저작. 근데 사실 BC 500년이면 이것은 공자보다 약간 아래고 노자보다 어떻게 본다면 더 아래란 말이에요. 노자보다 거의 한 1세기가 아랫사람인데 우리 노자는 독립 저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는 헤라크레이토스에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헤라크레이토스라는 인물이 재미난 것은 뭐냐면은 헤라크레이토스의 저술은 없지만 헤라크레이토스의 말을 언급한 다양한 저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헤라크레이토스의 말이라고 생각되는 거를 다 뽑아서 이제 독일의 근대 히랍 학자들이 편집을 한 거예요. 그 편집을 한 것이 헤라크레이토스 자신의 것으로 131개의 파편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 헤라크레이토스는 어떻게 본다면은 여러 면에서 노자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리고 노자 도덕경과 헤라크레이토스의 단편이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여러분들께 내가 그 소개하고 싶은 책은 선진 철학자들의 프라그먼트를 우리가 히라보로 읽을 수 있으면 아주 행복하겠지만 또 어렵잖아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은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프라그먼트만 모은 책이 있다고 해요. 이런 책이. 근데 이 책은 구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옛날에 산 책이라서 이건 지금 없어요. 흔책방에서도 구하기가 어려워요. 한국에서 최근에 이제 그 아카넷이라고 여기 대우재단 계열 대우고전 정서로 나오는 이름이 붙어 있군요.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 선집이라고 그래서 이게 아직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카넷이라는 데서 이건 우리가 쉽게 살 수가 있거든요. 새 책이고 반드시 여러분들 이 책을 보시는 것이
도움을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우리나라의 젊은 힐랍 철학 전공자들의 수준을 나타내주는 상당히 훌륭한 번역 작품입니다. 이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 선집 아카넷. 에페소스 사람 헤라크레이토스는 블로손의 아들이거나 또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헤라콘의 아들이다. 그는 69번째 올림피아기 중에 인생의 황금기를 누렸다. 69번째 올림피아기라는 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이게 기원전 504년에서 501년이거든요. 그때도 4년마다 한 번씩 열렸기 때문에 올림픽 게임이잖아요. 그게. 올림픽. 옛날에는 연도를 이렇게 말해서 상당히 정확하죠. 60번째 올림피아기 중에 인생의 황금기를 누렸다. 그의 책으로부터도 분명하듯이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오만하고 방자했다.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노자에도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나의 도를 상사들이 들으면, 지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이 들으면은 배우고 싶어서 그걸 따르면서 열심히 따라오려고 노력하고 배우려고 할 것이다. 근데 중사 정도, 지적 지근이 중간치기들은 약존양만, 그게 긴가 민가. 여기 약존양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존망이라는 거는 긴가 민가 하고 이 새끼들은 애매할 것이다. 그런데 핫비리 새끼들이 내 말을, 나의 도를 들으면 가가 대서 깔깔거리고 웃을 것이다. 그런데 그 새끼들이 깔깔거리고 웃지 않으면 나의 도는 도가 되기 부족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자를 오만방자한 인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헤라크레이토스와 노자는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유사하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은 경지가 너무 높았다는 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 헤라크레이토스는 인류 사상 노자와 더불어 인류의 사상사에 있어 가장 많은 인스피레이션을 던진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말은 안 해. 알쏭달쏭하게만 얘기를 한다. 헤라크레이토스의 단편을 보면.